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 강원도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피해도 컸습니다. 후손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19년 4월 4일 시작돼 12명이 숨졌던 양양의 만세운동. 당시 가평리 구장 함홍기 선생은 체포된 지역 지도자 22명을 석방하려며 양양경찰서에서 화로를 집어던지며 항의하다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서장한테 집어던지니까 부리는 화로죠. 그러니까 던지니까 옆에 있던 그 형사가 칼을 빼가지고 양팔을 자르고. 양양 현산공원의 3.1운동 기념비엔 이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양에서는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연 7일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함홍기 의사는 경찰서장실에서 피살되고, 하지만 광복 이후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은 가족을 평생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취급을 하고 또 한 모든 그 재산 같은 걸 전부 다 몰수했기 때문에 바로 남북이 양단되고 그러는 바람에 4월 2일 강릉 첫 만세운동 이후 이틀 만에 청년회와 농민들에 의한 만세운동이 당시 장터에서 벌어집니다. 남다천 물을 일로 해서 물이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걸 보수하면서 열을 모여서 이어서 합세가 돼가지고 만세를 불러가면서 내려갔다. 당시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 입으로만 전해지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만세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판결 기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참 너무나 허무하지요. 허무합니다. 그럴수록 재료를 가지시면 좀 떳떳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난 항상 얘기만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떳떳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재료가 없는 게 참 너무 억울해요. 치열했던 만세운동은 1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밝히고 온전히 기리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철원 출신의 박용만 선생도 그런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데 고향인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그를 기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성 박용만 선생, 1881년 고종 18년에 철원읍 중리에서 태어난 그는 1905년 24살에 미국으로 간 뒤 1913년 한인 최초의 사관학교인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는 등 무장투쟁에 집중했습니다. 이승만, 안창호 등과 더불어 미국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됐지만 노선의 차이로 부임하지는 않았습니다. 1924년 당시 조선총독부 총리인 사이토 마코토를 만난 이유 등으로 친일 의혹을 받다 1928년 의열단원이 쏜 총탄에 맞아 48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친일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건국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대통령장에 추서됐습니다. 현재 그의 유해가 어디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명확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고향인 철원에서 그를 기리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철원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0월 서거 90주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2016년에는 그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해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철원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 기념사업회 회원들하고 같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 자리인 줄 알고 여기다 편말을 세우고 저희가 기념 행사를 자체적으로 매년 갔다가, 하지만 재고증 결과 그의 생가터는 이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에게 남은 것은 2미터 남짓의 이 나무 표지목이 전부입니다. 이 나무 표지목은 현재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군부대 협조로 부대 안에 표지목을 세운 사업회는 부대 이전 시 해당 부지에 독립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대한민국장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국훈장 중에 대한민국장으로 해서
위협에 맞게 맞춰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 상신을 지금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확한 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일. 3.1절 100주년인 올해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올해 처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자녀 학생 3,8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는 입학하는 학교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처럼 농작물의 품종과 유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종자 신분증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콩 147종과 메밀 국내외 90종을 대상으로 품종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종자 신분증에는 품종명과 종자 사진, 정보 등이 담기며 바코드 형식으로 제작돼 유통, 판매 과정에서 생산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자 신분증이 확산되면 한 해 4천 건에 이르는 수입 농산물 부정 유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96곳 가운데 한 곳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까지 동해 지역 1개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홈페이지에 해당 유치원명을 공개하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유총 강원지부는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에는 동참하되 자체 돌봄을 실시해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정상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강릉시 청량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불이 나 건물 150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강원대, 인제대, 한동대 등 3개 대학을 올해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연간 2억 5천만 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고 관련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서울대와 숭실대, 아주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상지대학교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 전문가 초청 특강을 올해 1학기 교양 과목으로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초청 특강은 역사학자인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통일 문제를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과 국제정세,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의 통일과 국방의 미래 등입니다. 또 신정아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공감하기와 탈북민 해금 연주자인 박성진의 탈북민의 시선으로 본 북한과 남한 그리고 통일 이야기, 김선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분단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한편 전문가 특강은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후 3시 20분부터 본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작년에 이어 시민들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수로 인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